안녕하세요. 업무 효율을 올려주는 구글 시트 첫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 엑셀과 비교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글 드라이브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엑셀 파일을 서로 변환하거나 새 스프레드시트를 생성하는 방법, 시트 관리하는 방법 등을 배워보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지메일을 사용하는 개인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 위에서 작동을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 통신망 어딘가에서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는 컴퓨팅 자원, CPU, 메모리, 디스크 등을 원하는 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웹브라우저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크롬 위에서 가장 잘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웹브라우저 크롬을 사용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웹페이지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기업 사용자들을 위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용 계정과의 가장 큰 차이는 자신이 보유한 도메인 주소를 통해 지메일을 사용할 수 있고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공유, 보안 작업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가입되어 있는 그룹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금액별로 다르게 차등 적용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따가 구글에 접속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계정의 지메일과 구글 드라이브는 15GB의 저장 용량만을 제공하는 반면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등급별로 다양한 용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원되는 보안 기능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업할 내용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개인 사용자, 기업 사용자 관계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기능에 대해 보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장점, 단점을 정리해 보면 장점으로 클라우드 환경 기반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웹브라우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엑셀과 다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면 공동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요. 데이터 양에도 제한적이고 복잡한 작업을 하기에는 엑셀보다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과 매우 비슷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입니다. 스프레드시트란 행과 열로 구분되는 셀들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다양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 엑셀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과 동일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생김새나 데이터 입력 방식, 실무에서 사용되는 함수 방법이 거의 동일하고 엑셀과 호환이 자유롭습니다. 엑셀을 사용해봤던 분들은 어려움 없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할 수 있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대해 배우면 엑셀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셀과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다른 점도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엑셀은 컴퓨터상의 파일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돌아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에 비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에도 차이가 있고 제공되는 서식 기능도 간단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과 모양을 꾸미기에는 한계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유료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료 공유가 쉽고 공동 작업을 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작업 중인 스프레드시트에 접근해서 동시에 보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편집은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저장이 됩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새 시트를 만들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크롬을 실행시켜 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웹브라우저 인터넷에 연결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용자 선택이라고 떴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이 구글에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사용자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뜬 겁니다. 사용자 계정이 하나라면 바로 메인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언제든지 바로 가기를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저는 구글 시트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구글 시트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구글 시트 온라인 스프레드시트 편집기라고 뜨죠?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URL이 뜨는데 이 부분 클릭해서 컨트롤 C 복사해 볼까요? 그리고 새로운 탭을 하나 만든 다음에 바로가기 추가, 앞으로 자주 사용할 거라서 바로가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URL 부분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 이름은 구글 시트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자주 가는 페이지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구글 시트로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바로 시트로 이동이라는 것이 있고 또 업무용 시트 사용해 보기라고 있습니다. 업무용 시트 사용해 보기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연결이 되면서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료 평가판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며칠이 지나게 되면 평가판 사용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페이지도 있습니다. 가격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등급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구글 사용자라면 사용할 수 있는 시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볼까요? 그랬더니 여기 아래쪽에 저는 이전에 작업했던 목록들이 나와 있고요. 또 새 스프레드 시트를 시작할 때 템플릿 갤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눌러주게 되면 여기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식들이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시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아예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 빈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 거라면 내용 없음을 클릭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스프레드 시트가 하나 만들어진과 동시에 구글 드라이브 안에 저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제목 없음 스프레드 시트로 되어 있지만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새로 만들기.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주겠습니다. 작업을 한과 동시에 계속해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 저장 중이라고 계속 뜨죠? 이렇게 편집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제대로 저장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 작업도 해볼까요? 플러스를 눌러서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이것도 자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아예 URL 복사,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여기 플러스, 바로가기 추가, 드라이브, URL 붙여넣기. 이렇게 추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드라이브로 이렇게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방금 작업한 새로 만들기라는 스프레드 시트가 저장이 된 거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로 이런 식으로 열어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열어서
내가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언제든 열어서 확인하고 수정하고 바로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뉴들을 좀 살펴볼까요? 파일 메뉴, 그 중에 파일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로 만들기라는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다른 새 문서를 또 만들고 싶다. 새 문서 들어가서 스프레드시트 새롭게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템플릿 갤러리에서 새로 만들기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템플릿 갤러리에서 새로 만들기 해볼까요? 할 일 목록. 이렇게 제공되는 걸 가지고 바로 스프레드시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페이지로 들어와서 자, 여기 할 일 목록이라는 거 만들어진과 동시에 바로 내 드라이브 안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내 드라이브 확인해 보시면 다시 한번 새로 고침 F5 한번 눌러볼까요? 자,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할 일 목록이라는 거 들어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 탭으로 돌아와서 여기 파일 메뉴로 또 들어가 볼까요? 열기. 열기라는 건 내 드라이브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그대로 열어주는 겁니다. 여기 15번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더블 클릭. 바로 해당 파일이 열리게 되는 거고 내가 수정하는 대로 바로 덮어쓰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파일 메뉴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가져오기 볼까요? 가져오기. 가져오기는 열기와는 차이가 있는 게 열기는 해당 파일을 그냥 열어주는 거고 열고 수정을 하게 되면 해당 파일에 바로 덮어쓰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져오기는 뭐가 다른 거냐 하면 내 드라이브에 있는 다른 파일을 가져와서 새롭게 파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복사본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 눌러주고 새 스프레드시트 만들기, 데이터 가져오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파일을 성공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지금 열기 눌러주게 되면 14번이 그대로 열리는 게 아니고 해당 내용을 복사해서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구글 드라이브 안에는 여러 개의 문서 저장이 되어 있는데 14번 파일, 같은 파일 이름도 여러 개를 함께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4번이 현재 2개가 있죠. 자, 아까 파일 원본이 열린 것이 아니라 14번을 가지고 새롭게 복사본을 가지고 가져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4번 만들기라는 것이 또 있죠. 4번 만들기는 현재 열려있는 이 문서를 또 따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열려있는 문서를 어느 위치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건지 14의 4번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저장할까요? 4번 생성. 이렇게 아까 열려있던 파일을 토대로 14의 4번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하나 생성되었습니다. 자, 아까 가져오기와의 차이점 아시겠나요? 가져오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드라이브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또는 엑셀 파일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스프레드시트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고 4번 만들기는 현재 열려있는 거에 4번을 다른 이름으로 따로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 저는 열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열기 들어가시면 업로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엑셀 파일과 구글 스프레드시트 서로 호환이 잘 되어 있는데요. 엑셀 파일을 내가 열어줄 거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상에 가져와서 열어줄 거라면 여기 업로드 눌러주시고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파일 선택 눌러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또 여기 보시면 파일을 여기로 드래그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기존에 내가 저장해둔 엑셀 파일이 있다면 경로를 찾아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드롭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업로드 중 뜨게 되면서 엑셀 파일이 그대로 열리게 됩니다.
또 파일 메뉴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공유라고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와 현재 엑셀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 한번 눌러 볼까요? 자,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사용자 및 그룹 추가라고 나와 있죠. 어떤 사람과 공유를 할 건지 클릭을 하게 되면 자주 사용한 이런 사용자의 메일 주소가 뜨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메시지는 자, 이메일 알람 보내기 체크를 해놓고 메시지 보내겠습니다. 이 파일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송을 눌러주게 되면 이 사람한테 바로 이메일이 가게 되고요. 이 파일이 같이 첨부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전송. 이렇게 파일을 보내주게 되면 해당 사람이 파일을 나중에 열어서 이 문서, 공유된 문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공유는 파일 메뉴에도 있지만 공유 부분으로 들어가서 공유할 사람 선택해서 공유할 수 있고요. 아까 여기 홍길동에게 공유를 해 주었기 때문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 목록에 추가가 된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는 다시 ESC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메뉴에 보게 되면 이메일이라고 있죠. 이메일로 해당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공유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공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메일을 받은 사람이 편집을 했을 때 나한테 바로 피드백이 오게 되는 거고요. 이메일로 파일 보내기는 그냥 메일로 보내고 작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공유하는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다운로드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엑셀 형태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아까 열기 눌러서 해당 파일을 가져오기 했었죠. 업로드를 했었죠. 그리고 다운로드 부분에 엑셀로 내보내기 할 수도 있습니다.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내보내기가 된 거고요. 자, 모두 표시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자, 폴더 한번 열어볼까요? 자, 폴더. 저는 다운로드 폴더 안에 저장이 되었고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바로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이 물론 설치되어 있어야지 열리게 되겠죠. 저는 엑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도 닫아줄까요? 그리고 또 파일 메뉴 부분에 보게 되면 이름 바꾸기라고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 파일의 이름을 바꿀 때 이름 바꾸기 누르고 여기서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작업을 하다가도 이 부분 더블 클릭하고 바로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수정 중이라고 바꿔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일 메뉴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다면 시트 편집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안에 작업 시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트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한 후에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시트를 삽입할 때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단축키도 있습니다. Shift F12를 눌러주시게 되면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시트를 삭제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동 복사를 할 때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해서 이동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탭들 다 닫고 새롭게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 페이지 눌러서 구글 시트, 아까 추가해 놨던 구글 시트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요. 아예 페이지를 추가할 때 이렇게 스프레드시트 화면을 여기에 추가를 해 놓는 것도 좋겠네요. 구글 시트 편집해 볼까요? 바로가기 수정해서 URL을 다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했을 때 바로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새롭게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서 제목부터 정해 주겠습니다. 1번이라고 해볼까요? 1번 엔터.
그랬더니 바로 저장이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시트 1번 하나의 시트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트를 만들 때에는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거나 또는 Shift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시트 이름을 바꿀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시트 이름 바꾸기 눌러서 이름을 바꿔줄 수 있고요. 또 더블 클릭해서 시트 이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름 더블 클릭, 가을 더블 클릭, 겨울 이렇게 바꿔 놓을까요? 그리고 나서 시트 탭이 굉장히 여러 개라면 시트 간에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색상을 살짝 구분해서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봄하고 여름 시트 두 개 함께 선택할 건데요. 함께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색상 변경, 시트 탭 색상을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시트 이름 바로 아래쪽 부분에 색상이 들어가 있죠. 가을 시트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색상, 또 겨울하고 여름 시트 컨트롤 키 누르고 추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색상 이렇게. 또 봄에서 가을 시트까지 선택을 하고 싶다. 연속적인 시트는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거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거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색상 변경 이렇게 함께 변경이 된 거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시트를 이동할 때에는 마우스를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삭제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시트 이동할 때 드래그해서 현재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시트를 복사할 수도 있는데 복사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 다음으로 복사라는 것이 있고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복사는 현재 구글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이 파일 안에서 사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음으로 복사는 새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고 해당 파일에 복사를 하는 게 있고 또 기존 스프레드시트에 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 스프레드시트 해볼까요? 수정 중이라는 문서 부분으로 선택 눌러주게 되면 시트가 복사되었고요. 자, 여기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구글 시트 부분에서 아까 저장해둔 수정 중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 부분으로 봄의 사본이라고 시트가 하나 복사가 된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시트 보호라는 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시트 숨기기가 있습니다. 숨겨주게 되면 시트가 보이지 않게 숨겨지게 된 거고요. 숨기기 해제를 할 때에는 여기 보면 모든 시트라고 아이콘이 있죠? 클릭을 해서 숨겨준 거 다시 꺼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특징과 장점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새로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드는 방법들, 또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 또 시트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여러 가지 기능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